부끄러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에게 흔히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언급할 때 인간에게만 주어진 감정으로 부끄러움을 이야기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를 향해서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감정 하나를 꼽으라면 부끄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종교에서는 인간의 타락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을 부끄러움에 대한 인지 능력이라고 구분짓기도 한다. 부끄러움의 감정이 우리의 삶 전반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갖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에 도전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그 일에 대한 실력이나 전문성을 아직 갖지 못함 때문인가? 아니면 혹시 당신의 감정 밑바닥에 숨겨놓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가? 운전을 예로 들어보자. 만약 당신이 지금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아직 운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너는 그 나이에 아직 운전도 하지 못하냐라는 주변의 조롱을 들을 것 같아서인가? 그래서 아예 운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나는 원래 운전이 싫어. 택시가 더 편해. 라는 식의 핑계나 변명거리를 만들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의 핑계와 변명의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부끄러움의 감정은 수줍음을 잘 타는 것과는 달리 우리 삶에 나쁜 영향력과 파괴력을 내재하고 있다. 창피해 죽겠다라는 말은 하지만 보통의 경우 수줍음 때문에 실제로 죽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 죽는 경우도 또는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만든 타인을 죽이는 경우는 쉽지 않게 일어난다. 그래서 나는 수줍음과 부끄러움을 연결하기보다는 모멸감과 부끄러움을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결을 같이 한다고 본다. 또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비교해 본다면 부끄러움의 감정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 죄책감은 자신이 행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양심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후회와 자책과 부끄러움이 합쳐진 감정이다. 그에 반해 부끄러움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느끼는 부정적 감정인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외모, 출신, 학벌, 재력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순간 부끄러움의 감정이 밀려들 수 있다. 거기에 부끄러움의 감정을 숨겨야 한다는 노력까지 더해지면 마음의 고통은 심하게 가중되는 것이다. 정리해보면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죄책감이라면 존재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부끄러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죄책감의 감정인지 부끄러움의 감정인지를 구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그 이유는 해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죄책감의 해결 방식은 자신이 잘못한 대상에게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교정함으로 해결된다. 사회적 대가를 치르든지 또는 스스로 정한 어떠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죄책감은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대가를 치름으로나 행동의 변화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지났다거나 행동을 바꿨다고 해서 부끄러움의 감정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기억은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 부끄러움의 감정들이다. 내가 그때 거기서 그에게 그 말을, 그 행동을 왜 했을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오롯이 당신의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때 경험했던 우리의 감정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부끄러움 때문이다. 과거의 부끄러움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신체가 반응하고 감정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부끄러움의 감정은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평생 부끄러움을 숙명처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노릇이란 말인가? 그렇진 않다. 부끄러움의 감정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의존된다. 즉, 부끄러움의 울타리 안에 갇히는 것도, 반대로 부끄러움의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자기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부끄러움의 울타리는 자아 존중이다. 부끄러움의 감정은 자신이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알지만 동시에 자신을 받아주고 용납해 줌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신뢰와 인정, 즉 자기 존중감을 가질 때 우리는 마침내 부끄러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끄러움의 감정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중에 회복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자기 존재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구체적 행위는 밝혀냄 또는 드러냄에 있다.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부끄럽게 여기는 그것을 감추지 않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움의 해결 방법은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숨기려 하기에 부끄러운 것인데 드러내버리면 부끄럽지 않게 되는 역설이다. 자기 존재에 대한 신뢰, 자기 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불행의 경험이나 장애를 세상에 드러내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드러내는 용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이러니하다. 세상을 살면서 슬프면 눈물이 나야 정상일 텐데 웃음이 나기도 한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약점이 분명한데 그 사람의 약점이 성공의 비결이 되기도 한다. 부끄러움의 감정도 그렇다. 숨기려 하면 부끄러움은 우리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데 드러내 놓으면 부끄러움은 우리를 웃게 만들기도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타인에게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부끄러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탈출하는 것이 드러내는 용기이다. 당신의 약함을 담백하게 드러내어 보라. 당신의 부끄러움은 오히려 매력이 될 것이다. 당신의 인생이 부끄러움을 넘어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멋진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